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1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9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8월 21일입니다.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 기해년, 개유월, 기미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기미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은 기토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주 8글자 중에서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것 일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것 월령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일간은 사주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주인공이 어떠한 환경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중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키포인트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월령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월령 안에는 한난조습의 개념과 왕상휴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즉 일간과 월령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사주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에 큰 차이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오늘 공부해야 될 일간은 기토일간에 해당이 됩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 어저께는 무토로 공부했고 오늘은 음토인 기토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어저께 공부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즉 남자와 같은 씩씩하고 장대하고 웅장한 그런 토의 기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공부하는 기토, 즉 음토는 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성스럽고 작고 약간은 뭐랄까 왕하지 않고 그러한 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토라 하더라도 양토인 무토는 무토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음토인 기토는 기토로서의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유를 할 때 전원토로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죠. 전원토라고 이렇게 보면은, 전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밭전자에다가 동산원자. 자, 동사는 뭐예요? 정원이라든가 과수원이라든가 울타리가 있는 밭, 이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그죠? 뭐 과수원 같은 것도 뭐 해당이 될 거예요. 과수원. 그다음에 집 앞에 있는 작은 텃밭 같은 거 있죠? 텃밭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요즘은 아파트 내에서도 화분 같은 거 많이 키웁니다. 화분에 있는 흙 같은 것도 기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토로 볼 수가 있겠죠. 어저께 공부한 무토는 고황토라고 했어요. 매우 높고 매우 넓은, 그야말로 스케일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 태백산을 옮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백산을 옮기려면 10년이 걸릴까요? 100년이 걸릴까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죠? 그 안에 또 안반 나오고 하기 시작하면은 뭐 장난 아니겠죠. 근데 기토, 텃밭은 어떻게 됩니까? 그 흙 뭐 파가지고 옮기는 거, 물론 힘은 들겠지만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범위라든가 어떤 규모 면에서 무토하고 기토는 차이가 굉장히 크게 되겠고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웅장하고 고황하고 그 다음에 후중한 그런 흙이기 때문에 감목 같은 것이 있어서 큰 숲을 이루면 큰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무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어저께 공부했던 것이고요. 오늘 기토, 전원토, 눈밭, 과수원 같은 경우는 무토가 이렇게 크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소벽하는 것은 그렇게 온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고 비옥한 기토 같은 경우는 화, 병화와 개수 같은 것이 유유적절하게 잘 조화만 이룬다라고 하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토가 전혀 간목을 쓰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100%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죠. 간혹가다 특수한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기토일간 같은 경우가 6월이 아니라 진술축미월이죠. 진술축미월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다 토왕절에 해당이 돼요. 토가 왕한 계절이죠. 하나만 써볼게요. 다음 달 6월을 지나면 수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기토가 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하죠. 이렇게만 하더라도 그냥 기토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무토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경우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 옆에 작은 텃밭이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토는 간목으로서 소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토를 제하는 정도로서 토가 너무 왕해지기 때문에 간목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간목을 쓸 때는 반드시 수가 있어 주어서 간목을 좀 도와주어야 되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해서 반드시 무토를 간목을 못 쓰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는 간목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 내지는 화분에 담겨져 있는 비옥한 흙이기 때문에 기토는 일단 병화 개수가 있느냐에 핵심이 주어져 있습니다. 4, 5, 미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수가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자, 축월에는 화가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뭐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도 쓸 수가 있겠고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쓸 수는 있겠지만은 정화 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기토는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더 공력이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꽃이 그러니까 화초가 심어져 있는 비옥한 화분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기토를 이해하기가 더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병화 개수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땅도 썩겠고요. 그 땅에 그 흙에 심어져 있는 화초의 뿌리도 썩게 되면 화초도 죽게 되는 것이고요. 물이 없고 햇볕만 쨍쨍 내려지게 되면 화초가 다 말라 죽습니다. 제가 가끔 옥상에다가 이제 뭐 같은 거 심잖아요. 근데 그거를 꼭 물을 줘야 되는데 깜빡 잊고 물을 한 이틀 정도 안 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깜빡 잊어버리고 애들이 다 쑥대밭이 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기토로 볼 때는 그와 같이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화분에다가 상추라든가 여러 가지 화초를 키우신다라고 보게 되면 기토를 이해하기가 매우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령 한번 보도록 하죠. 기토가 태어난 원령 유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죠. 계절로는 가을에 해당이 되는 그런 계절이고요. 신유술 서방에 해당합니다. 서방. 우리 서방님이 아니라 서쪽을 뜻하는 그런 방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서방을 의미하죠.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 중에서도 정서쪽에 해당이 되죠. 정서쪽.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기온은 겨울처럼 춥지는 않다 하더라도 매우 좀 한랭하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한랭하다. 그렇다고 뭐 뼈를 에이는 정도로 이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밖에 나가게 되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약간 오싹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6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월하고 6월을 잠깐 구분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월 안에는 지장간이 신이라고 하는 건 지장간이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있는 계절에 해당이 되는데 이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경금과 신금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 무토를 쓰지 않는다. 이거 포인트 하나. 그 다음에 6월에는 경금을 쓰지 않는다. 이것도 포인트 하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여기는 임수가 있는데, 그죠? 임수가 있는데 여기는 임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원령 자체에 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똑같은 기토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기가 없는 거예요. 즉 쉬운 말로 기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한습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습기를 머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6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습기가 없고 약간 바싹 말라져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조금 더 지나야 좀 완연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나무가 가을이 되게 되면 나무 잎이라든가 가지로 물이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을 정도 되면 더 이상 뭐 나무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무 이파리 쪽으로 양분이라든가 물기를 바깥으로 배출해내지 않기 때문에 나무 잎사귀가 낙엽이 지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그 낙엽은 바싹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6월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은 습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을은 습하지 않고 기온만 좀 크게 하강을 해서 좀 오싹한 그런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신유술월이라 하더라도 신월은 임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잘 관가하지 말아야 될 하나의 큰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기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병화가 가장 물론 병화 개수가 같이 필요하긴 하지만 수가 있기 때문에 개수보다는 병화가 있은 연후에 개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6월 같은 데는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수를 넣는 것이 더 급선무인 것이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분에다가 뭐 이렇게 야채라든가 이런 걸 심어놓고 봤는데 바싹 가물어요. 아무것도 물기가 하나도 없으면 심어봤자 발화가 되지 않죠. 그러면
좀 기후는 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물을 먼저 준 연후에 햇볕을 받게 해줘야지만 그것이 발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햇볕은 있는데 물기가 없으면 발화 자체가 안 되니까 화초가 자랄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월과 유월의 차이가 바로 이 임수가 있느냐 임수가 없느냐의 그런 차이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토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계속 건조하기 때문에 수를 먼저 보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기토 자체를 윤토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6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왕한 반면에 토는 어떻게 돼요? 약하잖아요. 사지에 해당이 돼서. 그래서 토 자체가 많이 허해져 있다, 많이 쇠갈해져 있다, 쇠잔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토 자체가 너무 쇠잔하고 많이 약해져 있으면은 그 약한 일간 자체를 좀 도와줄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병화가 있게 되면 화생토에서 생조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지지로 진술충미토가 있게 되면 그 기토, 일간 기토가 지지로 진술충미토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다시 기토가 좀 생황해질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병화는 필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약한 일간을 돕고 병화 개수로서 기토를 윤토하고 그 다음에 온토해주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기토가 6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보고 생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기토가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거를 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격은 뭐예요? 음토인 기토가 음금인 유금을 봤으면 이거는 음대 음이니까 어떻게 돼요? 식신에 해당이 되니까 식신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 완연한 식신격이고요. 뭐 천간으로 뭐가 투출했던 간에 이거는 좌우묘는 원령만 갖고 격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식신격이죠. 단 한 가지, 사주는 작게 보지 말고요. 글자 한자를 보지 마시고 전체를 놓고 통틀어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죠. 자, 전반적으로 유월이라고 하는 것, 왕세와 한여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월은 금은 어떻게 돼? 금은 등령을 해서 매우 왕한 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유월에 해당이 되게 되면 여기가 사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일간인 토는 약하고 식신인 금은 왕하기 때문에 식신이라 하더라도 마치 상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토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비록 식신격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토금 진상 관격으로 놓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일간과 원령만 놓고 봤을 때 식신이긴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왕한 금이고요. 기토 자체는 매우 약하잖아요. 그래서 뭐 토금 식신격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진상관격으로 해서 진자를 붙이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식상은 왕하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기토를 생지해 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수가 있게 되면 왕금의 기운을 설기해서 식신생재 내지는 상관생재할 수 있는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토 자체를 윤토하고 윤습하게 만들 수 있는 거고, 병화라든가 정화를 보게 되면 화는 어떻게 돼요? 일간 자체 기토를 생조도 해주지만 병정화는 금을 억제하는 그러한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개수로서 기토를 윤토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타 간지로서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가 되면 이거는 설기과다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병정화라든가 진술충미토는 반드시 있어 주어서 진상관격, 즉 일간이 약한 것을 도와주는 그런 국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가 있어서 기미일주가 됩니다. 어저께 무오일주고 오늘 기미일주 간여지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일 경신일도 간여지동이고요. 그 다음 신유일도 간여지동이 됩니다. 대개 간여지동하게 되면 나너해로라고 해서 부부운이
불리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100%는 아니고요. 그냥 이건 사주의 국세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다라고 달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6월이 태어나서 일간이 약한 중에 미토를 보는 것은 일간 자체가 뿌리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배우자 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일간이 약한 중에 일지에서 나와 같은 무리를 봐서 나를 도와주는, 즉 이거는 생조해 주는 것은 아니고 방신 내지는 방조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배우자를 만나면 이상하게 좀 친구 같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러한 친구 같은 배우자가 나를 안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데 나한테 힘을 북돋아주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간에 모자란 것을 이렇게 보충해주고 그러한 국세가 되는 거니까 친구같이 이렇게 오래 잘 살 수도 있는 그런 사주국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것도 글자 세 자만 놓고 본 거기 때문에 반드시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겠고, 자, 연주를 보게 되면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 해서 해수를 보게 됐죠. 그래서 기토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화하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개수는 아니다 하더라도 해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조상의 음덕이 있다. 조상이 부유했거나 조상이 뭐 잘 나갔던 이거 재성이기 때문에 약간 부호가 약간 조상 때 좀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 있는 것이고요. 월간에 보게 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개수가 있게 되면 이 토를 갖다가 윤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구세가 되니까 개수가 굉장히 이 사주한테는 좀 좋은, 용신까지는 아니더라도 희신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없었다라고 하면, 기토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기토가 미의 뿌리를 두고 일간이 그런 어느 정도 세력을 두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토가 여기 이렇게 투출함으로 인해서 이 사주가 어떻게 되냐면 군비쟁지하는 그런 사주같이 이렇게 사주가 바뀌게 되죠. 개수를 써야 되는데 연간에 기토가 있게 되면 이 기토가 어떻게 됩니까? 개수를 파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연지에 있는 해수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큰 해는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용신 내지는 희신으로 쓸 것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투출해야지만 용도가 좀 크게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3주까지만 놓고 본 것이기 때문에 생시에서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희비 좋고 나쁜 것은 약간 생시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갑자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시가 되면 자주를 받기 때문에 뭐 토를 윤토해주는 그런 공력은 있다. 물론 이걸 또 이제 잠이 원진이기 때문에 사주가 안 좋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제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원진 같은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를 좋은 시로 봐야 되는데 나쁜 시로 보게 되는 것, 특히 신살로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원래는 좋게 봐야 될 생시를 나쁘게 보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가장 좀 안 좋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수 자체가 있는 것은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잠이 원진이니까 이 자시가 나쁘다가 아니라 제가 자시를 안 좋게 보는 건 뭐냐면 이 간목에 있는 거예요. 간목이 있게 되면은 기토하고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이거는 서로 기토가 간목을 보게 되면 정관을 보게 되는 것이고, 간목이 기토를 보게 되면 이건 정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해서 갑기합토해서 합합격이 된다라고 하면 문제될 바 아니겠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탐합하는 거예요. 탐합. 그러니까 기토 일간의 정신이 저 관상하고 탐합하는데 연애하는 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주를 돌보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이 오히려 사주를 혼탁하게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잠이 원진이 돼서 나쁘다. 잠이 원진이 되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그런 그렇기 때문에 뭐 일시로 부모 자식 궁이 안 좋으니까 부모 자식 간에 뭐 안 좋다 이렇게 뭐 해석하는 것도 합당하겠지만,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갑기합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까? 이거는 서로 좋아가지고 연애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 너무 신살이라든가 이렇게 지지를 형충회합을 본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좀 약간 미미한 것은 좀 큰 틀에서 보고 나서 나중에 미미한 걸 봐야지, 미미한 것을 침소봉대 해가지고 너무 크게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을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런 거는 크게 봐야 돼. 을축시가 되면 충미충이 되죠. 이거는 충은 좀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충미충은 이거는 붕충이라고 그래요. 진술충
충은 붕충이다. 붕충이다. 붕충이라고 하는 것은 붕자는 법붕자를 뜻하죠. 친구끼리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신충, 사해충, 묘유충, 좌우충 같은 경우는 수하충 내지는 금목충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반드시 깨지게 돼 있는데, 붕충인 진술충미충은 같은 토끼리 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충미충이 된다고 해서 축토가 깨지고 미토가 깨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가 왕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미충이 되게 되면 기토일간이 6월에 태어나서 굉장히 약한 중에 충미충이 되게 되면 일간이 왕해지게 되겠죠. 연간에 있는 기토도 당연히 이 미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기토도 같이 왕해지게 되면 개수를 파하려고 하는 힘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군비쟁제가 되는 터에 을목이라고 하는 칠살이 있어가지고 하나를 제해주게 되면 쟁제되면 좀 면할 수는 있지만 일간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을목에 약간 파극을 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좋진 않겠죠. 물론 원국 자체에서는 칠살 자체가 왕하진 않다 하더라도 만약 대운에서 수목운으로 가서 이 을목이 살아났을 때는 오히려 일간이 극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사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치지로 정관 인목을 보게 되고 병화가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 뿌리를 둘 것이 해수에도 뿌리를 두지 않고 유에도 뿌리를 못 두죠. 그 다음에 미에는 뿌리를 둘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병화가 인에 뿌리를 두고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주 원국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기토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개수로서 기토를 윤토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우하게 되면서 지지로 진술충미토를 봐서 기토가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주가 어느 정도 중화를 이룬 사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역시나 문제가 되는 것은 기토 연간에 있는 기토는 역시나 문제가 되죠. 용신으로 써야 될 개수를 갖다 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해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주 국세라고 봤을 때는 중등격 이상의 사주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코 나쁜 사주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자, 반면에 병인시하고 비교해 볼게요. 정묘시죠. 정묘시는 똑같이 천간으로 화, 지지로 목이지만 병인시에 비해서 정화는 조우할 수 있는 공력이라든가 조우할 수 있는 범위가 좀 협소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묘미 합해서 목이 되죠. 이렇게 되면 살이 다시 왕해지는 그러한 이 미토가 기토가 뿌리를 둘 수 있는 비견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묘목을 보게 되면 묘미 반합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토의 뿌리가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인하고 정묘하고 똑같을 것 같지만은 오히려 정묘에 비해서 병인이 더 훨씬 월등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진시 같은 경우는 진토, 무토를 받기 때문에 기토일간이 비견겁제의 방신함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좀 안 좋은 것은 뭐냐면 화가 없는 것이 좀 문제인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역시나 군비쟁제에 군겁쟁제하는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임신계유시 보게 되면은 자, 임신시 계유시 보게 되면 금왕절에 다시 생시해서 신금유금을 보게 되고 임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 사주는 좀 뭐예요? 가을에 매우 한습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가장 임신시 계유시기가 되면 반드시 있어야 될 건 화가 있어 주어서 한습한 사주를 조금 더 어떻게 됩니까? 따뜻하게 해주고 약한 기토를 도와주어야지만 이 왕한 식신 생제, 상관생제 하는 국세를 감당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화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만 써보고 넘어가죠. 뭐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기토 일간 자체가 의지할 때라고는 이 미토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내 배우자밖에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 기토도 물론 미의 통근에서 이렇게 투출되어 있지만 이때는 군비쟁제로 보지 않고 이거는 분지하는 걸로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원체 금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 기토 가지고는 이 왕제를 다 감당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운세 자체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금수운보다는 화토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식신생제, 상관생제 하는 유통하는 그런 국세는 좋지만 일간이 매우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좀 결점이 되겠고요. 역시나 화토운으로 가서 일간을 도와주고
조우를 해주는 그런 국세로 가면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사주가 완벽한 사주를 만나기가 굉장히 드뭅니다. 완벽한 사주, 뭐 이렇게 51만 8,400가지 중에 완벽한 사주가 뭐 100개나 있겠습니까만 그 모질란 부분을 운세, 특히 세운보다는 대운이라고 하는 쪽에서 보충을 해주느냐, 보충을 안 해주느냐, 기신이 득지하는 쪽으로 가느냐, 용신, 희신이 득지하는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주 원국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원국 보는 게 50%라고 하면 대운 분석하는 것이 벌써 30% 들어간다라고 보고 나머지 세운, 월은 이것을 한 20% 이렇게 봐서 통변하고 하게 되면 크게 오류를 범하지 않죠. 제일 중요한 건 원국 분석하는 것, 그 다음에 대운 분석하는 것,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너무 협소하게 글자 한 글자 붙들고 연지끼리 충하니까 안 좋고 일지끼리 충하니까 안 좋고 뭐 천간으로 합이 많으니까 좋고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될 사주 보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너무 신살이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 치중해서 사주를 보는 것은 좀 나중에 이제 음양오행의 어떤 생극재화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체득이 된 연후에 신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충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신살을 먼저 보게 되면은 그냥 너무 단순한 단편적으로 사주를 보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특히 초학자라고 하면 좀 매우 경계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명리를 배울 때 뭐 6개월 1년 배운다 하더라도 뭐 천간지지 배우고 주로 배우는 게 이제 신살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아쉽긴 한데 개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보지 않은 생시를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